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정부가 환율 움직임에 좀 개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마켓 인터뷰 시간에서는요, 정부의 환율 개입과 그리고 환율 움직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 기자, 이 정부가 이제 개입을 좀 결정한 이유가 이제 좀 환율 하락 때문일 텐데 그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려할 만한 수준인가요? 네, 원달러 환율이 1,080원대로 하락하면 우리나라 주력 수출업종 대부분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지노선까지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거라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환율이 내년까지는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박재환 장관 주재로 제3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산업연구원의 최근 수출입 동향 점검 및 대응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내년에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국내 펀더멘탈 그리고 선진국의 통화 완화 정책 지속으로 환율이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환율이 내년에는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커졌기 때문일까요? 이미 박재환 장관이 정부 개입을 좀 시사했다고요? 네, 평소 환율에 대해서는 신중한 발언을 해왔던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들어서 외환시장 규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최근 환율의 변화 속도가 가팔라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종숙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은 시장의 펀더멘털이 결정하는 거라며 한국은행은 환율에 절대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정부 개입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예상을 좀 뒤엎고 지난 화요일 날 구체적인 1차 개입안이 좀 발표가 됐죠. 네, 지난 2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그리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에서는 외국한 은행에 대한 선물한 포지션 비율 한도를 낮추기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은행의 선물한 포지션 비율 한도는 40%에서 30%로 낮아지고요. 그리고 외국은행 지점은 200%에서 15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서 1년 6개월 만에 낮추는 겁니다. 선물한 포지션은 은행의 자기 자본 대비 선물한 보유액 비율을 뜻하는데요. 이 비율이 축소되면 선물한 거래가 줄어 달러의 유출입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네, 1차 개입안 이제 발표된 상태인데요. 추가적인 개입도 예정이 돼 있나요? 네, 같은 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추가적인 외환건전성 규제를 재정부, 한은과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두 번째 조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늘리는 건데요. 비예금성 외환 채무에 대해서 만기별로 0.02에서 0.2%포인트가량 부과금을 물리는 겁니다. 이 같은 정부의 환율 개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삼성선물의 전승지 연구원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타이밍은 상당히 적절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당국의 개입이 최근 들어 상당히 치밀해지고 세련돼진 느낌인데요. 금융위기 당시에는 올라가는 환율, 내려가는 환율에 바로바로 개입을 하면서 사실 개입 규모에 비해서 개입의 효과는 사실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1,100원 하회 이후에 달러 원 환율의 하락 속도가 이제 가팔랐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시장 자체적으로도 달러 원 엔원 환율 모두 과매도권에 진입하면서 그 조정의 빌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엔화 약세 흐름도 부담이 됐기 때문에 사실 개입의 타이밍은 상당히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정부 개입의 필요성은 좀 있었다고 낙관적으로 좀 보십니다. 네. 자, 사실 이거 박재환 장관의 발언 이후부터 좀 환율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환율 움직임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 달 중순 정부의 환율 개입 의지가 곳곳에서 비춰지면서 환율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1,080원대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1,090원대까지 반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등락을 거듭하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3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전날보다 1원 60전 상승한 1,085원 7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대부분 1,085원을 중심으로 등락했지만 장후반 반등폭을 높이면서 1,086원 50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개입 의사를 밝힌 후 환율이 상승하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자 변동성이 축소되는 모습인데요. 엊그제 외환당국이 선물한 포지션 한도 축소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겁니다. 또 이미 시장에서는 개입 경계감이 반영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의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전승지 연구원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박 장관의 발언도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최대 10억 달러 가량의 그 실개입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시장이 조정의 빌미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환율의 그 지지력을 제공하는 데는 성공을 했고요. 하지만은 최근 시장의 흐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사실 반등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다른 여건들을 개입이 이제 그 완전히 그 해소하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강도 높은 개입이 경계감을 형성했지만 이 매물 부담으로 인해서 상승폭 제한적인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 환율 흐름을 보면요, 이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을 통해서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환율 방어라는 정책 수단을 선택하게 된 필연성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을 했는데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지난 5월부터 9% 오른 데다가 비교적 탄탄한 경제와 미국보다 높은 금리로 해외 자본 유입이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만 정부의 자본 통제가 원화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상황이 좋을 때는 투자금을 쌓아놓지만 외환당국이 통제를 도입하겠다는 신호가 나오면 즉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전혀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인 통제 정책을 도입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유출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큰 폭으로 하락했던 환율이 다시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을 긍정적으로만 봐도 될까요? 전승지 연구원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가파른 하락 속도 조절에는 성공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환율의 방향성을 바꿀 것이냐,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화 강세를 지지해주는 요인들, 안정적인 경상 흑자나 위안화 강세의 흐름들이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바꾸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그럼 연말까지 과연 1,080원이 지지될 것이냐, 그러한 부분들은 그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가 어떻게 불거질 것이냐, 이 점이 가장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 속도 조절에는 성공을 했다. 하지만 완전히 방향성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정부 개입 정도는 어떨까요? 네, 가장 유력했던 선물한 포지션 한도를 규제하는 방안은 이미 시행하기로 발표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서 계약 만기별로 차등 부과금을 부과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강화도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부담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토빈세 도입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토빈세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전 세계가 동시에 해야 하고 너무 강력한 통제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채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도별로 여러 개입 방안이 있을 텐데요. 전승지 연구원님은 정부가 환율 시장에 어느 정도 개입할 거라고 전망하고 계신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당국은 1,080원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은 사실 특정 레벨 지지를 위한 개입이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입이 명분이 희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경제, 정치 그리고 대외적인 요인들이 모두 개입의 명분을 약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고환율이 주는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들이 희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요 수출 기업들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을 하면서 그 수출 기업들이 투자하거나 고용을 늘리면서 내수를 부양하는 그런 효과들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의 그 주요 수출 기업들의 지분을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출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외부로 분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최근에 경제 민주화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고환율에 따른 성장 그런 중심의 정책이 일단은 좀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27일에 미국 재무부의 반기 환율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의 그 개입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외부의 시선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내외 부정적인 시각이 부담스러워서 강력한 개입은 힘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반기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이 기존에 없던 시장 개입 자료 공개까지 우리나라에 미국이 요구한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환율 움직임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네, 최근 정부 개입 경계감에 환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방향이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서기에는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아무래도 환율 움직임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주체는 기업일 텐데요. 우리나라 수출입 중소기업들은 연말 환율이 1,076원 50전으로 마감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BK 경제연구소가 164개 수출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율 전망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연말까지 환율은 현재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원화 강세 현상이 내년 6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설문에 응답한 수출입 중소기업 중 87.6%가 연말 환율이 하락 또는 보합할 거라고 응답했으며 이유로는 글로벌 달러 약세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반면 환율 상승을 전망한 기업들은 정부 개입을 통해 추가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전승지 연구님은 향후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레인지는 1,070원에서 95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여건들을 보자면은 그리스 문제는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위안화도 연말까지 완만한 강세 흐름을 유지하면서 이제 대외적인 하락 요인들이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은 미국 재정 절벽의 협상이 들어가면서 일단 이러한 불협 화음들이 달러 환율의 지지력을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내부적인 요인들을 봤을 때 이제 10월 경상 흑자도 5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안정적인 경상 흑자 흐름이 환율의 하락 압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당국에 대한 개입 경계감, 규제 우려 등이 그 달러 환율의 지지력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이제 낙폭을 다소 확대한 70원 선이 이제 환율의 하단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90원 선 부근에서는 이제 저항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말까지 원달러 환율이 1,070원에서 1,095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글로벌 달러 약세로 추가적인 환율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개입 여부가 환율 변동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부 환율 개입에서부터 그리고 환율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김혜실 기자, 삼성선물의 전승지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요 잠시 후에 4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